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라고 부르는 연소 범위, 즉 물리적 조건, 양적인 조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봤던 우리 에너지 조건, 온도 조건을 하나 봤고요. 그죠? 이제 연소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점화원의 어떤 온도라던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충분한 양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즉 산소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를, 범위를 우리가 연소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메탄, 우리 앞에서 메탄 또는 메테인이라는 가연성 가스를 봤었는데 얘의 연소 범위가 대표적으로 5에서 15입니다. 매오 15라고 해가지고 5에서 15인데 그죠? 나중에 제가 뭐 매일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요. 아니면 매운 거 먹으면 매오 1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오 1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연성 혼합기의 하한계와 상한계를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하한계와 상한계를 얘기한다. 즉 1에서 4.9%까지는 메탄가스 또는 메테인가스가 잘 타지 않는 거예요. 얘가 잘 타는 건 5%에서 몇 프로 사이? 1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15.1%부터 100%까지 여기서도 잘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타는데 잘 안 타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안 타게 되는 거고 100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타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모자랍니다. 가연물이 좀 모자란 거고 자 여기는 선생님 가연물이 100%까지 가면 더 잘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적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요 안쪽에서만 연소가 잘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연소 범위라고 얘기한다. 5에서 15%. 요 농도 범위. 그래서 이건 양적인 거죠. 그래서 5에서 15%라는 양적인 범위가 존재합니다. 메탄에는. 그래서 이게 가스마다 다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를 이 그래프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연소 한계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게 제가 양이라 그랬죠. 이런 농도 또는 뭐 압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농도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물리적인 조건이 하한계 LFL, 요 LFL이 하한계거든요. 그리고 UFL, 요게 상한계예요. 그래서 요게 15다. 그래서 결국 메탄은 이 안쪽에서 유효하게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 안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요 사이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연소 범위다. 화염 전파를 할 수 있는 연소 범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최저 농도 있죠. 우리 하한계. 하한계에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기 X축에 가보면 여기는 온도죠. 그죠? 에너지 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한 5%라는 양적인 조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연소가 시작되는데 그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화점이라는 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연소점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맨 오른쪽에 갔을 때 AIT라는 게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온도가 인연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연바라라는 순으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소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포화진기압선도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왼쪽은 액체예요. 오른쪽이 기체입니다. 그래서 포화진기압선도 왼쪽은 액체이기 때문에 제가 액체 상태로는 가연물이 될 수 없다 그랬죠. 불이 잘 안 붙는다. 그죠? 우리 최종 상태는 기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포화진기압선도 오른쪽에 있는 요 기체일 때만 우리가 연소 범위라는 걸 표현하고 그리고 연소 범위는 최종 상태인 기체 쪽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만 그리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가보면 뭐 화학양론 조성비나 최고 연소 속도 농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프가.
그리고 우리가 연소 범위라는 게 뭘 뜻하는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에는 우리가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다고요. 하한계는 연소를 위한 최소 농도고 상한계는 연소를 위한 최고 농도다라고 되어 있어서 메탄 같은 게 5에서 15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연소 범위를 알면 우리는 또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얘가 나온 거예요. 위험도 계산하는 거. 근데 이 위험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메탄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죠. 왜냐하면 공식을 보면은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고, 그죠? 하한계로 나눠줘라 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얘를 구했을 때요, 2가 나오네, 연소 범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소 범위를 통해서 연소 범위가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험도가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위험도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게 4개가 나왔어요. 가스가. 그죠? 가스가 4개가 나왔는데 그게 소수점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값에 소수점이 있는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할 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기보다 약간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풀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요번에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1분 안에 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풀 수 있는데요? 푸실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못 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그냥 편하게 푸는 상태에서는 그래 뭐 하지 뭐 라고 해서 뭐 1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장이기도 하고 약간 긴장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거를 1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다가 막 쓰다가 또 긴장한 상태에서 잘못 쓰고 하면 또 다시 한번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시험이고, 그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본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넘어가자고요. 아셨죠?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위험도라는 걸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한값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얘가 하한계고 얘가 상한계고 얘가 연소범위라 그랬죠? 그럼 하한계가 낮은 애는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연소 범위는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죠? 그럼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상한값이 높아지는 애도 마찬가지.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결국은 얘가 사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험성은 증가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불활성 가스가 첨가가 된다?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라는 건 가연성 가스 말고 이제 우리가 아까 0족 원소에 있던 애들, 18족 원소에 있던 애들 그런 애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갔을 때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 아까 질소가스 있죠. 이런 거 흡열 반응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왜냐하면 얘는 불활성 가스니까 가연성 가스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탈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거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가 보면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물리적 조건이래요. 근데 이것도 그럼 양적인 조건이겠네요. 근데 이건 뭐에 대한 양적인 조건이냐면 딱 얘만 보는 거야, 얘. 그래서 내가 어떤 가연물을 태울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최소 산소 농도는 화염 전파를 위한, 그죠?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얘기한다. 또는 임계 산소 농도를 얘기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MOC라는 걸 얘기할 때 산소 몰수 곱하기 뭐를 얘기한대요? LFL. 하한계를 얘기한대요. MOC는 산소 몰수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LFL. 그래서 내가 여기 산소 몰수는 얘를 가지고 옵니다. 얘.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산소 몰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메탄이다, 메탄. 그럼 메탄의 MOC를 구하고 싶으면 메탄의 산소 몰수는 아까 우리가 여기 제가 적어놨죠.
2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메탄의 연소 범위는 5예요. 메55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이거예요. 메탄가스는 10% 정도의 뭐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탈 수 있다. 그럼 내가 이거를 10%보다 어떻게 하면, 작게 하면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연물이 얼마가 있던지 간에 이 10%라는 산소만 제어를 해주면, 10% 이하로 제어를 해주면 그 메탄이라는 가스는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라는 게 우리가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목적이에요. 결국 이 10%보다 낮게 유지해서 가연물이 얼마가 있던지 간에 그 가연물을 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OC, 최소 산소 농도라는 애가 있다. 다른 말로 임계 산소 농도다. 그죠? 자, 산소 농도를 MOC보다 낮게 낮추면, 그죠? 연료 농도에 관계없이, 즉 가연물의 어떤 양에 관계없이 연소라던가 폭발 방지가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MOC보다 낮게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산소량을 MOC보다 낮게 낮추게 되면 연소도 안 되고 폭발도 안 된대요.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산소 농도, 최소 농도, 임계산소 농도, 최소 산소 농도. 그래서 MOC 계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얘 여러분들 시험지 진짜 잘 나와요. 특히 공식 있죠. 이거 계산하는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좋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화학 양론 조성비. 이것도 CST. 물리적 조건이래요. 얘도. 그럼 이 CST 구하는 방법이 연연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저하고 이제 연습을 할 거야. 계산 문제나 이런 걸. 자, 지금은 정의해 보겠습니다. 화학 양론 조성비 CST란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과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되게 적절히 있는 거죠. 되게 적절히. 섞여 있는 거죠.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와 주변의 산소가, 그죠?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정말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을 때 연소 반응이 어떻게 되는데 완벽하게 끝난대요. 그래서 연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CST라고 얘기한다. 이름이 뭐다? 화학 양론 조성비. 화학 양론 조성비. 그래서 CST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발화 에너지가 최소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배울 건데 이게 결국 활성화 에너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불이 잘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발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불완전 연소보다는 무슨 연소를 한대요? 완전 연소를 한답니다. 완전 연소. 완전 연소. 그리고 발열량과 발열 속도가 맥시멈이 된답니다. 맥시멈. 뭐가 된대? 최대가 된대. 최대. 그죠? 그래서 발열량과 발열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라는 거 꼭 알고 계십시오. 최대. 그래서 이게 산소도 정말 적절하고 제가 뭐도 적절하다 그랬죠 방금? 가스도 되게 적절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가 들어가 있을 거야. CST. 아까 그래프에 가보면. 그래서 이 CST일 때 그 부분에서 무슨 속도 농도가 나타나더라? 최고 연소 속도가 나타나더라. 최고 연소 속도. 그러니까 CST라는 게 결국은 정말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 연소 속도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 자, 요거 에너지 조건이네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활성화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그죠? 최소한의 에너지. 자, 최소 발화 에너지 MI도 비슷하거든요.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래. 즉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를 했을 때 발화시키기 위해, 자 여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최저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죠?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소 발화 에너지 MIE라고 얘기한다고. MIE. 됐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의 영향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 혼합기의 온도, 압력, 농도 이런 거에 따라 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MI도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가연물을 태울 때, 가연성 혼합기를 태울 때,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얘가 작게 필요하다라는 건 그만큼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져 MI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MI가 작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죠. 압력이 상승하면 농도가 높으면 MI 작아진다. 연소가 잘 된다고요. 열 전도율이 낮으면 MI 작아진다고요. MI가 작아진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고, 뭐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져 MI가 작아진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다 기체거든요.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얘네들이 기체들이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을 붙이면 얘네들 하나하나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체는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미친 듯이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막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애들하고 툭툭 부딪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와. 아셨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도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에너지를 충분히 주지 않더라도 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에너지만 주더라도 거기서 이제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져 MI가 작아진대요. 또 압력이 상승하면, 압력이 상승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던 애를, 기체죠, 다 기체를 내가 이걸 누르는 거야. 압력이 세졌다라는 걸 이걸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누르게 되면은 이 기체와 기체 간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럼 자기들끼리 또 어떻게 할까요? 충돌합니다. 충돌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 또 MI는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진다. 농도가 높다. 요만큼 있던 데다가 내가 여기다가 더 넣는 거죠, 기체를.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또 뭐 할 가능성이 커져요?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부딪히면서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서 MI는 또 어떻게 된대요? 작아진대요. 그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낮다?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쉽다? 열축적이 쉽다. 열축적이 쉬우면 MI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리고 CST일 때 화학양론 조성비라는 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완벽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부족도 없고. 자, 그렇게 됐을 때 MI는 뭐가 된다? 최저가 된다. 최저가 된다. 그죠? 최저. 맞죠?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연소 속도입니다. 그럼 연소 속도는 이건 그냥 연소되는 속도예요. 연소 시 화염이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해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다.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타다가 가스 열분해가 되면은 이 미연소 가스를 타고 위쪽으로 화염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연물은 점점 더 빨리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연물이 연소하는 속도예요. 그죠? 근데 이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 가연물의 종류 중요하겠죠. 내가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종이냐 아니면 목재냐, 연소 속도는 당연히 종이 쪽이 더 빠를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죠?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촉매. 그러니까 내가 촉매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조금 빠르게 해주는 애가 옆에 있느냐 아니면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도 당연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공기 중에 산소량 중요하죠. 산소가 많냐 산소가 적냐. 또 가연물과 산화제. 산화제라는 건 우리 산소예요. 두 개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당량비라고 해서 나중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소 조건에 가보면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초 쪽에서는 용어의 정의 위주로 제가 보시라 그랬죠. 이런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조건이나 에너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에 연소 정의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소 분류 했었고, 그리고 연소의 조건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소가 되는 거죠, 이제. 연소가 되는데, 연소가 됐을 때 에너지 조건이라는 걸 만족하고 물리적 조건이라는 걸 만족을 해서 연소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스, 연기, 열, 불꽃. 아셨죠? 그럼 가스에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산화황이라는 애도 있고, 뭐 황화수소라는 애도 있고, 등등등등.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마셨을 때 뭐 상쾌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상쾌하지 않습니다. 되게 독성이 센 애들이 많이 나와요.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센 애고 이산화탄소는 독성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독성가스가 이 외에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위험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게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연기 안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스, 어떤 가열물이 탔을 때 이런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연기. 그죠? 연기도 연소 생성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열이나 불꽃도 다 연소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럼 연소 가스의 종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황화수소는 이제 올해도 나왔어요. 여기 이제 계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계란 썩은 내. 계란을 섞어보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황화수소라는 게 있고 이산화황은 황이 완전 연소됐을 때 나오는 가스인데 나중에 보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얘를 그냥 계란 썩은 내라고 알고 계시면 돼. 계란 썩은 내. 올해도 요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옛날에 진짜 잘 나왔거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는 불완전 연소 때 나오는 거고 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얘는 불연성 가스예요. 그리고 두 개 다 색이 없고 무색. 냄새도 없어요. 무취. 얘네 두 개가 여러분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얘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얘와 붙어요. 얘.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애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애야. 산소.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애인데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체내에 일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오면은 산소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헤모글로빈하고 붙어요. 일산화탄소가.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결국은 일산화탄소를 운반을 하면서 우리 체내에 일산화탄소가 돌게 돼서 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나오면 대부분 다 일산화탄소가 답이고 이산화탄소는 독성은 세지 않지만 다른 가스를 흡입할 수 있게 약간 호흡 속도 증가를 시키는 가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연기나 감광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정의 나오죠? 고체, 액체, 기체, 혼합물이다. 눈에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그리고 연기 유동 속도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수평, 수직, 계단, 실내. 그래서 연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는 이렇게, 계단, 실내. 실내 계단에선 제일 빠르네요. 그죠? 1, 3, 5 순으로. 근데 소방에서는 이거 많이 얘기한다고요. 뭐예요? 감광계수. 이 감광계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불이 나면 막 연기가 날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요. 여러분 연기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빛이 들어가요. 빛. 뭐 빛이 한 10 정도 들어간대. 그럼 연기를 통과하면 요 빛이 연기에 의해 감광이라는 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7이 됐대. 그럼 감광은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 감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앞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연기가 더 진해지잖아요? 그럼 감광은 더 심해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6,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점점. 즉 가시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광계수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얘가 연기 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되게 큰 척도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갔을 때 깎여서 나오는 요 값, 얘를 감광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5, 113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가시거리는 1, 2, 3. 그죠? 요거 크로스. 그리고 1일 때 대략 1. 그죠? 10일 때 2, 5, 10, 2, 5, 10. 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상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감광계수가 0.1일 땐 20에서 30일 때는 초기 연기 감지기 미숙. 여기는 숙지. 그죠?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최성기다. 유도등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상황까지 나중에 좀 짝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시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거니까. 지금은 연기라는 게 있고 우리는 연소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애가, 그리고 감광계수의 정의라는 거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갔을 때 이제 굴뚝효과, 연돌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기초 강의니까 조금 쉬었다가 끊어서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